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뭐 지금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역시 재판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전 의원님, 곽 전 사령관이 저런 새로운 발언들, 차마 이 말씀까지 안 드리고 했습니다만 했던 그런 발언들 등등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부가적인 내용들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탄핵 재판장에서도 모두 소명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재판장에서도 소명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곽 대령을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듯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박사령관을요?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제고하는 정도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 곽 전 사령관의 말의 신빙성이 저 해당 부수적인 대화들로 통해서 저는 올라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판에서 오히려 정말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곽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게 혼자 듣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다른 그 군인들도 함께 들었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비상대권이 결국에는 불법적 계엄과 연결되는 것까지 완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말장난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운 측면까지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 뭐 이런 SNS 반응을 내놨고요.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친구들끼리도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한다. 그리고 싸울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김채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친구들하고 예를 들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너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어른이 돼서 더구나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너 죽여버릴 거야, 죽일 거야, 뭐 혹은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어떻게 군수뇌부들을 불러다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그날이 10월 1일 아닙니까?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에요. 군인들의 날입니다. 군인들을 감사하고 군인들에게 존중해줘야 될 날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8시에 그 사령관들 불러다가 오자마자 폭탄주 돌리는 게 이게 대통령이 하실 짓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아니 그날 원래 주인공들인 그 사병들이라든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고마워하고 뭐 영빈관 같은 데 불러서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 지친 사람들을 끌어다가 8시에 관저에서 오자마자 폭탄주 돌려서 10잔, 20잔 뭐 이렇게 돌렸다고 지금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곽정근 사령관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멋쩍은 웃음하다가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변호인들이 그런 사실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여인영 그리고 방첩사령관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곽 사령관이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다 부인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곽 사령관이 저 얘기를 해서 얻을 이득이 뭐예요? 본인이 얻을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셔갖고 결국은 그 홍장원이라든가 여인영이라든가 이분들이 다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헌법재판소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저런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의 적절성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그 여당의 대표를
당신들이 군인들이 끌어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치자의 말장난으로 끝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장군들을 모아놓고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저런 말장난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불법 비상계엄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란 행위를 하려고 했던, 시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새로운 발언을 한 분 관련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여러 가지 증언을 내놨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네.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왜 내가 반대를 안 해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지의 반박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네.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태열 전 장관은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표현이 과해서 기억이 난다라는 발언을 했고 어쨌든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고 난 뒤에 최성목 당시 기획부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항의했다는 증언, 이 부분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실제로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곧줄 국회에서도 본인은 반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CCTV가 오픈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그 증인들의 증언들을 들어봤을 때 반대 의사를 어느 정도는 밝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대놓고 막지 못했던 사과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언들과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지점들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채우 의원님은 저 증언들 또 진술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저희 당에서 저희 당 출신의 대통령이신데 그때 저는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저 이 자리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두 명만이라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면 뭐 그런 비상계엄,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을 발효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보수는 거의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된 거고 당은 뭐 4분 오열됐고 뭐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트럼프가 왔겠습니까? 시진핑이 왔겠습니까? 뭐 누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것들은 뭐 분명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때 무슨 우리 당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우리 당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잖아요. 그것도 참 돌이켜놓고 보면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 취급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 법률적인 문제보다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눠가지고 4분 오열을 되는 모습들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왔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재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장관들, 당시의 내각들이 소극적인 반대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죄명까지 변경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그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나 다른 내각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